자, 그래서 현행의 회계 기준이 2010년까지는 유효하니까 이 부분을 생략할 수가 없지요. 게다가 기존의 회계 처리 방법을 알아보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먼저 대차대조표를 이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차변에 기록되는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이고요. 비유동자산은 현금화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동자산은 과거에는 고정자산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즉 고정이라는 용어가 비유동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됐습니다. 따라서 고정부채 또한 비유동부채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회계학에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1년입니다. 즉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만 하는 부채이고요. 비유동부채는 상환날짜가 1년을 넘긴 부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먼저 유동자산은 크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또한 당좌자산 밑으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투자자산, 그 다음에 매출채권, 미수금 계정, 이런 것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당좌자산 부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매출채권의 과대 여부와 과연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채권은 쉽게 말해서 받아야 할 돈인데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이 대표적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을 했는데 새로운 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매출채권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활동성 분석을 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당좌자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투자자산의 구분은 만기 날짜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는 수표나 송금한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좌예금, 보통예금, 또 그리고 그 밑으로 CD나 RP, 그리고 CM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도 만기가 3개월을 넘게 되면 모두 다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려운 단어가 없을 거예요. 자, 하나가 있다면 만기 보유 증권인데 채권을 어렵게 꼬아놓은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당좌 자산에 보면 미수금과 미수수익이 나오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자, 미수금은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받아야 할 돈을 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매를 하면 이건 매출채권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팔았을 때에는 미수금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즉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또는 기계설비, 이러한 것들을 처분하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이것이 바로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미수수익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그 지급 날짜가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에 의한 수익, 그리고 만기가 정해져 있는 금융상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선급금과 선급비용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한 놈들이죠. 물건을 받기 전에 먼저 지급을 했다, 그런 뜻인데요. 이런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대금 지급이 규칙적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같이 매달 지급하는 것은 선급 비용이 됩니다. 그러나 뭐 어떤 계약금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선급금으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험료 같은 것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돈인데 이것이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자산으로 인식이 됩니다.
요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회계에서는 비용이라는 개념을 자산이 소모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반면에 자산이라는 것은 미래에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은 비용으로 기록을 합니다. 즉 급여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지요. 기업의 입장에서 봉급이라는 것은 자산이 소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금방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만약 가부를 해서 월급을 한 달 땡겨 받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아십니까? 비용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자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처리가 돼요. 즉 가불이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한 달 동안 일을 잘 해라, 그래서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라 하는 의미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실생활에서는 둘 다 똑같이 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인데 회계에서는 서로 다르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려운 개념은 없지요. 다 한 번씩 훑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린다면 회계에서는 상품과 제품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칼이라는 회사가 단칼 녹차를 만들었다면 제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직접 제조한 것을 말하죠. 반면에 이 단칼 녹차를 가져다가 백화점에서 판매를 한다면 이것은 상품이 됩니다. 즉 완제품을 외부에서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이 바로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자, 제공품은 제조 중에 있는 것을 말하고요. 공손품은 불량품을 뜻하고, 또 저장품은 소모성 공구나 기구 등을 통칭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재고자산은 특히나 실제로 판매가 가능한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행이 지나버린 의류나 혹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컴퓨터 같은 것들은 팔리지가 않죠. 그러면 나중엔 이것을 땡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 용어로 말하자면 상각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자산이 과연 적절한 수준에 있는 것인가, 또 정말로 상품 가치가 있는 자산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지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활동성 분석을 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이었습니다.